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이렇게 생긴 급수를 첫 번째 항은 A1 빼기 3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A2 빼기 3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A3 빼기 3이래요. 이렇게 갔죠. 그럼 얘 일반항은 어떻게 생기네요? n분의 AN 마이너스 3으로 생긴 일반항을 가지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급수가 수렴을 했대.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뜻은 이 자식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했다는 뜻이지. 따라서 급수가 수렴했다는 뜻은 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것의 일반항이 얘가 0으로 수렴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나한테 뭘 원하냐면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n분의 4n 플러스 an은 어디로 수렴할 것입니까? 라고 간단한 문제죠? 나는 수렴하는 형태를 압니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면 따라서 리미트 n분의 an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3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알죠. 그러지 않으면 0으로 수렴 못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한가만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수렴하는 상태 n분의 an으로 바꿔야 되니까 n으로 다 나눠. 이렇게 거기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 수렴이니까 얘는 4 플러스 3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전체 값은 2분의 7로 수렴하겠죠. 어떻게 그런 건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문제. 또 그 다음 5번. 이거 5번은 아까 한 거네요. 급수의 성질. 할까요? 마무리 깔끔하게 합시다. 두 급수에 대해서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지겹도록 했던 거네요. 이거의 bn 값이 급수 bn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고 또 다른 급수 1에서부터 여기에 3an 마이너스 2bn이 15로 수렴한다면 급수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이거죠. 함수의 극한에서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자,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이거 전체를 뭐로 넣는다? 하나의 식으로 넣는다. cn. 그러면 나는 bn이 수렴하고 cn이 수렴하는 것을 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즉 an을 수렴하는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cn이 3an 마이너스 2bn과 같으므로 따라서 an은 3분의 cn 플러스 2bn과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급수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 함은 급수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cn 플러스 2bn과 같으므로 얘 수렴, 얘도 수렴하니까 각각의 수렴값이 3분의 cn의 수렴값은 15, bn의 수렴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9니까 an은 3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푸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함수 극한에서 되게 지겹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급수의 일반적 문제죠. 일반적 형태의 문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수열의
합이 수렴까지 가능하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뭐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뭘 해보든지 해보는 거죠. 그럼 일반항이 0으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어요? 등비수열이었어요. 따라서 급수에서도 가장 대표적 급수는 등비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낸 게 가장 일반적 형태의 급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수렴을 한다는 뜻은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특히 얘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 수렴한다고 쳐보세요. 자, 다시 너무 갑작스럽게 다시 그러면 등비수열에 했듯이 공비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의 형태에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거야. 2, 3 이런 애들인 거야. 맞지요? 그럼 여기가 2, 3 여기가 2나 또는 3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이쪽 값이 이해됩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네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 전부 다 어디로 가는 애들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이죠. 그러면 얘는 발산해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합니다.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값들이고 고정된 값이니까. 그럼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가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생긴 거죠. 즉 1보다 크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R이 1보다 작아. 분수야. R이 2분의 1 같은 애들이야. 3분의 1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디로 갑니까? 얘네들은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내 말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자리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급수의 극한이 뭐로 가요? 1 빼기 R에 여기가 0이니까 A로 수렴하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계산될까요? 다시 보세요. 분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 얘네들 전부 다 0으로 간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 자리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 이거 계속 쓰기 싫어서 여기다 놓고 그냥 여기다 0. 맞습니까? 뭐 요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R이 1이라고 치면 수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수열의 합이 어떻게 돼? NA로 돼. 첫째 항의 반복이야. 쫙. 근데 이 n이 무한대로 가버렸어. 이해됐죠? 무한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무한히 더한다고. 이게 공비가 1일 때 나오는 스타일이잖아. 따라서 얘도 뭐예요? 발산. 여기까지 됐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한 것처럼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특이한 형태, 급수에서 나오는 특수한 형태잖아. 짝수로 끝났다면 0으로 갈 것이지만 홀수로 끝났다면 A로 끝나겠죠. 왜냐하면 홀수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얘 하나가 남는다고. 홀수로 끝나는. 따라서 둘의 수렴값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얘도 발산이에요. 결국은 수렴을 하려면 결국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때 수렴값은 얘다. 유일하게 이거 하나다. 이해됐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겠죠.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기면 돼요? 첫째 항이 0이면 되는 거죠. 첫째 항이 0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0이잖아 쭉.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보죠.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라고 하겠죠.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생긴 경우 수렴을 하려면 수렴 조건이 첫째 항이 0이든지 또는 공비가 -1에서부터 +1 사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또는 AN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R의 N제곱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애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첫째 항이 0인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미 첫째 항이 R이잖아요. 근데 R이 0일 때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0은 -1과 +1 사이에 있으니 이 경우는 그냥 R이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내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R0은 이미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요거랑 뭐랑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등비수열의 지난 시간에 했던 수렴 조건하고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일반항의 수렴 조건하고 차별화돼서 기억해야겠죠. 딱 한 군데가 차별화됩니다. 일반항이 a r의 n-2제곱일 경우 수렴을 하려면 첫 번째 항이 0이든지 공비가 -1과 +1 사이. 여기에 뭐가 있다? 얘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1보다 작다. 딱 한 군데가 차이가 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여기서도 AN이 여기 잘못했네. AN이 R의 N제곱일 경우 수렴 조건은 뭐가 돼요? R이 -1에서부터 +1 사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요 차이죠. 이 차이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집요하게 물어봐요. 꼭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항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이 딱 1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차이가 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1이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보다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몇 개만 다뤄봅시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아, 얘도 암기사항입니다. 수렴값이 얼마인지 1-R분의 A 이거 외워서 빨리빨리 풀 줄 아셔야 돼요.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자, 6번에서 뭘 풀어볼까요? 일단 예의상 첫 번째로 풀어봐야 되겠지? 시그마 무한대에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n이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단 이렇게 너저분한 형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면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2 하나 밖으로 나오고 4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할 수 있나요? 하면 이해돼? 거기서 4분의 1을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냐? 이 등비수열과 이 등비수열의 합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얘가 수렴한다면 또 얘가 수렴한다면 각각 따로따로 수렴값으로 대신 계산해도 되죠. 내 말 이해됐어요? 아비 오늘 잘 듣고 있는 거야? 그냥 스쳐 듣고 있는 거야? 내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등비급수 수렴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고. 공비값이 얼마인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공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요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얘 공비 얼마? 4분의 1. 얘 공비 얼마? 2분의 1. 아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 궁금한 건 해결됐지. 된다. 둘 다 수렴하니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수렴값 더하기 얘 수렴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둘 다 수렴합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요거 수렴값 얼마? 1 마이너스 R분의 이거 아까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 됐을까요?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첫째 항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으면 2 됐을까요? 자, 얘는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얘는 2분의 1에 다시 2니까 4 따라서 3분의 16 이게 내가 찾는 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급수 계산이죠. 등비급수 계산.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특이하니까. 두 번째 거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등비급수에 보시면 의외로 사인이나 코사인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간 문제를 자주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좀 더 이거보다 문제수가 많은 마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몇 개의 항을 나열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정확한 공비가 나와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여기처럼 공비가 대놓고 드러나는 애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 항을 늘어뜨려 놔 봐서 공비가 실제 얼마인지. 실제 얼마인지는 게 뭐냐면 공비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이 계산값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확인 좀 하셔야 된다. 그 뜻에서 3번을 같이 푸는 거예요. 자, 첫째 항, 얘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사인 2파이. 이거 얼마죠? 1. 됐습니까? 사인 90도니까.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0 맞습니까? 세 번째 항은 2분의 1의 세제곱에 2분의 3파이 얼마? 마이너스 1 됐어요?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없는 숫자인 거예요. 없어요. 숫자가 여기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수열은 이게 첫째 항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공비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미심쩍으면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 얼마죠? 2분의 1이죠. 얘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1.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간대. 얼마가 필요해요?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필요해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첫 번째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 돼. 5를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5파인데 다시 사인 2분의 파이죠. 왜? 2분의 5파이는 주기 2파이 날려버리면 2분의 파이만 남잖아요. 얘가 1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3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32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있어? 따라서 이 수열을 정리하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응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얘를 무한히 더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4분의 1에 첫째 항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5고 따라서 5분의 2가 내가 정답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인도 나오고요, 코사인도 나오고요, 탄젠트도 나와요. 이런 애들 요령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일단 나열을 좀 해봐야 된다. 그냥 대충 눈으로 봐서는 공비가 보이지 않는다. 되겠죠? 잠깐만요. 웬 전화가 왔을까요? 뭐지? 뭐좀 먹는데? 자, 그 다음에는 지금은 내가 주어진 걸 갖고 급수의 값을 구했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또 뭘 구했어요? 급수 답을 줄 테니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봐라.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너무 당연하게. 그 당연한 문제가 나온 게 7번이에요. 이런 급수가 있대. 1 플러스 3분의 x의 더하기. 너무 유치한 문제를 불렀네. 9분의 x 제곱에 플러스 27분의 x 세제곱에 이게 계속 더해져 나가는 이 값이 10이다. x가 얼마이겠는가? 이게 다 문제죠. x가 이렇다면 x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자, 일단 파악부터 해야 되지. 얘 점점점이 계속 갔으니까 급수구나. 끝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무한히 더하라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각각의 항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뭐야? 3분의 x씩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야. 아, 등비급수래. 등비급수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체부터 파악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지는 이게 등비급수 파트인지 다른 파트인지 알려주지 않고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등비급수니까 수렴값이 어떻게 계산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3분의 x 첫째 항 1 이렇게 계산된다 이거지. 근데 그 값이 얼마야? 10이라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3 마이너스 x분의 3이고 그게 10이에요. 여기까지 됐지요?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30 마이너스 10x 10분에 넘어가면 27. 좀 간단하네요. 10분에 27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스타일만 익숙해지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게 좀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AN이 있는데 얘는 등비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2래.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급수를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4가 나온대. 그렇다면
얘의 급수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9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자,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면 1-r분의 첫째 항 2를 때렸더니 4가 나온다. 그 뜻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비는 얼마야? 4-4r이 2니까 r은 4분의 2,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되는 an 제곱은 어떻게 생긴 애예요? 첫째 항 2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 조심하세요. n-1제곱 이게 an이잖아요. 이 an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제곱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다루는 거는 얘예요. 얘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제곱하면 4 곱하기 2분의 1에 2n-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는 다시 정리하면 4 곱하기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첫째 항이 4로 바뀌었고 2에서 공비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제곱으로 바뀝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로 보지 말고 문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원래 an이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에 r 제곱에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도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첫째 항이 2에서 제곱돼서 4로 바뀌는 거고 지금 처음이라서 계산해 준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할 수 있죠. 아, 첫째 항도 제곱될 거고 공비도 제곱될 거고 굳이 계산 필요 없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수렴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1-4분의 1에 첫째 항 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3분의 16 이게 내가 지금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요번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아,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야. 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해야 돼. 저거 등비급수 수렴 조건 쓰는 거 한 문제가 더 있었어. 예. 등비급수 수렴 조건 8-2번 볼게요. x 플러스 x의 1마이너스 이거 진짜 흔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플러스 x의 1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이게 급수예요. 이 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찾게 돼요. 그때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 특성을 파악해야 되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 1-x. 첫째 항은 x고 공비는 1-x인 놈이지. 따라서 수렴 조건 첫째 항이 0이거나 맞습니까? 공비인 1-x가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1씩 빼면 -2에서 -x 1 빼면 0 따라서 x의 범위는 뒤집어지고 0에서부터 2 사이 얘이거나 또는 얘여야 되니까 합치면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합은 또는 정수 x의 합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정수 따지면 얘가 0과 1이 존재하는 거니까 정수의 합은 1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화 시켜서 문제를 내겠죠. 이해됐습니까? 문제 스타일도 딱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뻔할 것자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확인책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죠? 한참 왔는데 우리
일단 급수, 등비 급수부터 해결해야 되나? 확인 체크 33번, 뭐 35번 이렇게 있잖아요. 33번부터 시작인데 거기서 딱 한 개씩만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확인 체크 33번에 1번, 확인 체크 35번에 1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한 개씩만. 시작.